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팜스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농부 김문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구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농부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에 사회초년생일 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여행들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일이 생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좀 블로그라든지 블로그 마켓 같은 것도 있었고, 좀 그런 인터넷으로 전자상 거래를 해보는 게 내가 실현해 볼 수 있는 일 중에 좀 빠른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식물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의 취미생활로 식물들을 키우고 가꾸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왜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집사라고. 근데 이 식집사라는 문화가 옛날부터 계속 오고 있었어요.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요즘에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식물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그런 거에 좀 뭔가 매력을 좀 느꼈었어요. 집에서 내가 키우는 식물이 이걸 다시 판매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하나가 두 개, 세 개 번식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게 좀 뭔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식물이 다육식물이었어요. 이 다육식물이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원산지가 외국 식물이었으니까. 아시는 친한 형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 나라에 한 7일 정도를 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에 나가서 통역사를 만나고, 일반적인 식물샵을 갔었고, 그 식물샵에서 화훼 단지로 갔었고, 그 화훼 단지를 가니까 어떤 농장을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그 다육식물들이 있는 농장을 가게 되었고, 그 다육식물과 같은 식물들이 있는 농장에 가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희귀식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식물들을 들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또다시 키워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면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식물을 사서 무작정 한국으로 또 돌아왔었어요. 근데 사서 동식물을 무작정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니까 막연한 도전이었죠.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그 식물들이 그대로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식물을 들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검역증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검역증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들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검역증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몸소 겪으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 이제 식물들을 2016년쯤부터 2019년쯤까지 이제 검역증을 떼면서 되게 왕성하게 이제 외국에 있는 식물을 국내로 들고 들어오기도 했고, 인터넷으로 막 판매를 조금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연락들이 와서 그 식물을 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경남의 한 다른 농장가 또는 전라도 순천에 있는 다른 농장가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외국에서 들고 들어오는 식물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친 후에 유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다른 또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식물을 키워내고 있는 게 더 재미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하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도전을 했었던 게 플랜츠 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근 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식물을 키워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다가 내가 SNS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가입을 해서 식물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뭔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야심찬 돈을 들여서 이제 어플을 개발을 했었는데, 전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제가 그 어플로 내 식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식물을 판매를 했을 때 좋은 게 뭔데? 라고 따졌을 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많은 전략이 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2020년까지 계속 끌고 왔었어요. 그거를 끌고 오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이 플랜츠 마켓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대구시에 뭔가 꽃박람회와 같은 그런 활동도 해보고, 또 다른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하다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문찬 씨가 하는 게 농업과는 연관이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 식물들을 번식을 해냈고 이 번식했는 걸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하는 거 농업 맞죠? 농업과 IT와 결합을 시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청년농업인으로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하는 게 농업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팜다원이라는 이제 수성구 범물동 진박골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과 이제 여러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계층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기 성수기가 이제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을과 같은 시기에는 주말에 하루에 한 300여 명 정도씩 방문을 해주는 그러한 곳이 되었고, 그래서 팜다운이라는 곳을 지금은 1인이 아닌 다른 청년들과 팀을 함께 이루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단순 청년 농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과 같은 농업회사와 같은 청년들이 모인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전략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좀 와닿았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뭔가 인류가 발전이 됐고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그 재미를 더 얻기 위해서 또는 재미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인류가 발전하는 그런 기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다 재미있게 했었는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가보고 싶어서 외국을 나갔고, 거기서 식물을 알게 됐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이 식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고, 근데 이 흥미로 인해서 뭔가 계속 일들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또는 또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워커홀릭 아니야? 완전 워커홀릭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라면은 물론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좀 일을 좀 열정 있게 좀 도전하고 해야 될 때이지도 않나라는 저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쉬는 것보다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행해야 되고, 그걸로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으로 결과를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호모 루덴스처럼 저는 일하는 것들이 제 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략이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열정? 물론 있을 수가 있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청년 농업인들 또는 대구시 내에 있는 다른 청년 농업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 청년 농업인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보면은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 다음에 선배들을 또 만나면은 또 선배들에게 또 듣는 이야기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롤 모델을 저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은 한 명이 아닌 좋은 사람과 저와 비슷한 결이 있는, 배울 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저는 정해놓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은 어떤 게 있는지를 검색해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그 과정이 한 번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돈이 많진 않잖아요. 자본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성분들보다 지혜가 많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팜다원에 있는 팀원들과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또는 뭔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면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한 끗 차이로 결과를 바꿔낼 수 있고,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뭔가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는 만들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무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청년 농부지만 이제 청년 기업으로서 농업회사를 성장을 시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좋은 팀원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팀원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같이 맞아야 될 수도 있겠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 역할을 주려고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왜 저도 다른 청년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청년 기업이라고 하면은 왜 그 대표만 히어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다른 청년들, 그 팀원들 또한 혼자가 히어로가 아닌 다 같이 히어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는 그 팀원들이 잘하는 그 역할을 살려서 무기로 만들고 경쟁력으로 도전하고 실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청년 기업이 성장했을 때 선도 기업이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